좀 쉬죠. 자, 우리 20페이지죠. 자, 로마자 1번 각수합연도 소득금액 계산 구조인데, 자, 그 색깔 박스의 제일 첫 번째 칸이 뭐죠? 단기순이익이죠. 자, 그러면 얘가 출발점이라는 거잖아. 그죠? 얘가. 그죠? 근데 영리내국법이냐?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 이게 없으면 뭐 더하고 빼갖고 이게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리내국법인은 전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만들어? 그러면 다 무기장 가산세를 두드러 맞아요. 세액의 한 20% 정도. 그래서 얘가 스타트라는 거가 이제 진행되는데 문제 없게끔 가산세 대상으로 삼는 거죠. 영리법인이 기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실무적으로. 근데 만약 기장 안 했다? 그럼 이제 무기장 가산세 두드러 맞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세액의 20%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억이면 가산세만 한 20억 정도니까. 그렇죠? 자, 내려갑니다. 자, 우리 가산조정은 두 개예요. 입금사안입, 송금불산입이죠. 하나로 해놨네. 그 다음에 차감조정, 빼기죠. 송금사안입, 입금불산입이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모르겠고, 맨 마지막 칸에 각수합연도 소득금액 돼 있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좀 여기다 할까요? 건물 10억. 자, 10년 정액법이에요. 연초에 샀다고 치고. 왜냐면 또 뭐 하반기에 샀다고 또 월할 치고 막 해야 되니까. 자, 단기 순이익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봐야 돼. 이게 부기예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텍스, 소득금액이에요. 우리 세법에는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자, 그런데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그랬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니까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3월 달에 송금사안입 세무조정 돼야 안 돼요? 자, 안 된다니까요. 비용 처리만 인정된다고요. 근데 그걸 더 많은 비용 처리되면 송금불산입 한도 초과는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3억을 잡아볼게요. 한도가 얼마일 텐데? 1억일 텐데. 그리고 우리 대변에 못 쓰는 거죠. 보통 회계 처리할 때. 유계액인데 그걸 간접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세법은 간접법 또는 직접법도 가능해. 그래서 저는 직접법을 쓸게요. 건물을 직접 떨어버립니다.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할 땐 이렇게 한 걸 가정하고 공부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기순이익 3억 죽여놓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송금이 얼마예요, 지금? 1억이죠? 그렇죠? 우린 건물이 얼마 떨어져 나가야 돼, 대변으로? 1억이죠?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감가상각비 3억이죠? 마이너스 3억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한도가 얼마라고요? 송금 항목 1억. 그럼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1억인 거죠? 그죠? 얼마만 더해주면 되죠? 자, 이제 보세요. 차변 관점으로 봅니다. 비용을 얼마를 더 잡았어요? 회계 처리로. 그러면 송금불산입이야. 근데 자산 관점으로 볼게요. 지금 건물 7억 만들어놨죠? 10억짜리 3억 날려서. 근데 우리는 9억짜리 해야지. 여기서 우리라는 건 텍스예요. 그럼 자산 관점으로는 입금산입이죠?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비용 관점으로는 지금 뭐예요? 송금. 불산입 2억이죠? 근데 자산 관점으로는 뭐야? 입금. 산입 2억이죠? 본인 마음에 드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더하기 2억만 해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1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세법은 가산조정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칸에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해놓은 거죠? 4칸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칸으로 한다고.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비용 불인정이 더 쉬워요? 자산 증가가 더 쉬워요?
그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부할 때는 다 자산부채 갖고 합니다. 입금 산입으로 간다고요. 입금 산입으로. 자, 그러면 난 이걸 택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고 나서는 보통 송금불산입 2억을 택할 거라는 거죠. 요걸로 비용불인정으로 4억을 더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럼 플러스 1억이죠. 자, 왜 세법이 4개로 구분 안 하고 2칸으로 구분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송금불산입 입고로 입금산입이다. 구분 실익 없다. 견해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자, 그러면 자, 장부예요. 주식평가이익을 1억을 잡았어. 12월 말이에요. 단기순이익에 때려 넣었어요. 뭐 기타 포괄이나 이런 데 때려 넣은 게 아니고. 자, 실현이에요, 미실현이에요? 이거 12월 말 기준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할게요. 실현이에요, 미실현이에요? 미실현. 팔고 얘기하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텍스는 이따위 회계 처리 없어야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산 관점으로 갈게요. 자산 1억이 과대계상이죠? 송금 산입 1억이라고. 순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자, 수익 관점으로 가볼게요. 수익 있어요, 없어요, 우리 텍스? 입금불산입 1억이라고. 입금불산입 1억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송금산입 1억이고 이 수익 관점으로 보면 입금불산입 1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1억을 증가시켜놨잖아요. 되도 않는 회계 처리해갖고 세법 생각에 회계에서는 되도 않는 회계 처리가 아니죠. 걔네들은 잘한 거지. 근데 우리는 8구 얘기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뭘 택할까요? 이걸 택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땐 이걸 택하라고요. 자산 감소시키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빼기 1억 해갖고 이렇게 0 만드는 거죠. 뭐 송금 산입하셔도 되고 대부분은 이걸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의 구분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가산 조정 뭐라고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차감 조정 뭐라고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그래서 뭐 어찌어찌 소득금액.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거까지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